명말 청초. 청군이 남하하여 가정성을 공격하다. 현지 주민들이 삭발령에 격렬히 저항하다. 청군이 3번이나 성을 공격한 후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하다. 역사에 가정 3% 기록되다. 학살 이후 이어진 대규모 야전. 천리에 닭 울음소리 없다. 백골이 널려 시체로 건물과 강이 막히다. 그해 성남 보타선원의 고승 복보스님이 입적하다. 사방에서 선행을 베푸시다. 형장에서 유령을 초혼하다. 시체와 폐허에 버려진 백골과 망자를 정화하다. 동시에 그는 의술로 백성을 구하다. 성중에 병든 백성을 치료하다. 물과 불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이렇게 몇 년간 버티다. 그가 입적한 후 현지 백성들이 고승을 기리기 위해 그를 현지의 토지신으로 모시다. 수백 년간 제사가 끊이지 않다. 시간이 흘러 지금 사람들은 태평을 누리다. 그러나 안정된 일상 속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힘으로 형성되다. 그 힘은 우리 세계에 존재하다. 공기와 같이 어디에나 있다. 날마다 쌓이다. 객관 세계에 존재하는 힘이 점점 거세지다. 결국 그 힘은 정신계에 퍼지다. 하늘을 뒤덮은 모든 신들이 오염되다. 그 이후로 오염된 신들이 더 이상 인간의 기도를 먹지 않다. 실체가 없는 신들이 객관 세계로 유랑하다. 인간을 노려서 난리를 치다. 인간의 고통과 절망을 먹다. 그 시절 수많은 천재지변과 인재, 피비린내 나는 학살, 인륜을 저버린 비극. 얼마 후 이 현상을 발견한 인간 마법사들이 신기한 사냥위원회를 조직하다. 헌신하다. 인간들 사이에 숨은 신의 화신을 찾아내다. 인간을 노리는 오염된 신들을 금술로 죽이다. 토지신에게는 오염당하는 운명을 면할 수 없다. 이 순간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빌딩은 내 관할구역에 지어진 건데 내 임대료는 비싸지 않아. 한 사람당 1개의 머리만 내면 돼. 머리를 세금으로 받아서 금관에 살게 해줄게. 내가 신이 되기 전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동시에 한 여도사가 이 빌딩으로 왔다. 눈앞의 광경에 정효는 혀를 내둘렀다. 현장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잃었다. 정효는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부주에게 보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해. 30의 서비스비를 더 받아야 해. 높은 주술사는 역시 인간이야. 여러분은 나에게 오보험을 납부해야 해. 그 후 그는 바로 총무실로 걸어갔다. 마침 토지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걸 보았다. 그리고 그는 정효를 보고는 놀랐다. 나무씨가 우리 회사에 방문해주다니? 마침 머리가 하나 부족하네. 죄송합니다. 평범한 몸으로 나무씨를 맞이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이 순간 토지신의 모습이 크게 변했다. 손에 한 자루에 낙과 도구갱이 형태의 복합병기. 당신의 도착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금관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나요? 정효는 우아하게 막대사탕을 먹으며 좋아요. 나는 남을 돕는 걸 가장 좋아해. 그는 말하면서 주탄 타이머를 꺼냈다. 20분 안에 죽는 게 좋을 거야. 내 머리를 올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집 가는 마지막 차에 못 타. 토지씨는 코웃음을 쳤다. 손에 든 병기로 땅을 강타하며 공격하려 했다. 정효는 급히 잠깐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힘약병을 들어 올렸다. 그것을 모두 입안에 털어넣었다. 씹으면서 양손으로 절삼산절을 잡았다. 오른손으로 진살도, 왼손으로 나도아레버. 이어서 팔괘장에 수인을 취했다. 교훈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발밑에 힘을 실어 돌진했다. 토지씨는 지지 않고 손에 든 병기를 들어올려 맞섰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토지씨는 손에 든 무기를 세웠다. 하지만 정효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피했다. 땅에 팔에 숨는 동안 나무 아래를 계속 때렸다. 금요가 돌아서서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다. 땅은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분노하며 무기를 힘껏 휘둘렀다. 피가 화살처럼 튀었다. 금요의 머리가 높이 날아올랐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도 두 눈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분명히 죽었지만 눈이 살아 있었다. 땅이 몸을 숙여 금요의 머리를 주었다. 그리고 머리를 전시했다. 이제 완벽하다. 그 순간 모두 시체만 남은 금요를 보며
땅이 잠시 생각한 후 무기를 들었다. 높이 들어올렸다. 무도 시체에 힘껏 내리쳤다. 몇 번이나 베었는지 모른다. 피와 살이 뒤섞여 흐릿해졌다. 땅은 점점 흥분했다. 그래서 뒤쪽을 보지 못했다. 금요의 눈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원래 검은 눈동자가 점차 금빛으로 변했다. 두 눈동자가 쉴 새 없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땅에 튄 피와 살이 빠르게 꿈틀거렸다. 그리고 점점 하나로 모여들었다. 고기 덩어리 속에서 천천히 한 손이 나왔다. 땅은 여전히 이상하게 생각했다. 고기 덩어리가 왜 점점 줄어드는 걸까? 고기 덩어리가 완전히 인간 형상으로 응집될 때까지. 땅이 비로소 이상함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그는 다시 칼을 휘둘렀다. 횡으로 베었다. 새로 응집된 육체를 두 동강냈다. 하지만 육체가 땅에 떨어지자 다시 빠르게 꿈틀거렸다. 땅은 이건 혹시 인육 인형이 아닐까 의심했다. 인간은 절대 이런 기술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고기 덩어리가 천천히 땅을 향해 기어갔다. 그리고 금요의 머리를 가져갔다. 금요의 몸이 빠르게 복구되는 것을 보며 땅이 비로소 진상을 깨달았다. 이건 불사신이다. 넌 처음부터 주술사가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정효가 말했다. 네가 날 완전히 갈기갈기 찢지 않았다면 회복하는데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거야. 불사신이라는 실력은 정말 부럽다. 땅이 말하며 다시 인간 모습으로 돌아갔다. 상선님도 소재와 마찬가지로 신비하시군요. 모두 오해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머리에 있는 수직 십자가를 가리켰다. 우리들이 인간에게 빙의한 후 인간 세계에서는 이걸로 서로 신원을 확인해. 금요가 허공에 부적을 그렸다. 부모는 점차 사라지며 그의 몸에 옷을 형성했다. 맞아, 나도 정말 오염을 당했어. 신기하지 않아? 네가 내 신인 이성을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긴 몸. 생활에 영향을 주는. 토지가 금요에게 몸을 숙이며 말했다. 소선이 오염을 당하기 전에 이 복보 빌딩 주변의 토지신이었다. 신유한 이야기 태산이 상선을 들이받았다. 내가 말했잖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나는 마지막 버스에 타지 못할 거야. 토지의 표정은 순간 차갑게 변했다. 금요가 어떤 동작을 취했다. 입속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건원배 기징급급. 급급여령 노조 활해불연. 토지는 즉시 발견했다. 팔에 갑자기 금빛이 번쩍이는 부문이 나타났다. 그가 행동하기 전에 쿵 하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팔이 완전히 폭발로 파괴되었다. 이때 토지는 방금 전 싸움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팔을 때렸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 부문이 찍힌 건가? 그가 본체를 드러낸 후 늑대는 폭발 중심지에서 도망쳤다. 당신은 대체 어떤 신선인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는 술사다. 금요는 말하면서 다시 한번 장력을 날렸다. 토지의 무기인 낫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오염된 신과 사물을 사냥하는 일. 토지의 반쪽 몸을 날려버린 후 금요는 문해해하며 아직 회복되지 않았나. 그 후 그는 다시 한번 발차기를 했다. 토지의 머리를 날려버렸다. 토지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미쳤나? 너도 오염된 생명인데 왜 인간 편에 붙었나? 너희들 신선씨나 신하들은 너무 추상적이야. 불행히도 나는 돈이 필요해. 신기한 것을 사냥하는 일 폭주하는 보상 어리석은 자에게는 과분하다. 신이 어찌하여 미물과 같은 존재로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샤신. 이 일은 인간 주술사보다 내가 더 전문가야.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한번 해보게 해줘. 금요는 말하면서 자신의 왼손을 본 모습으로 변환했다. 토지씨는 급히 용서를 빌었다. 이 일 아직 협상할 여지가 있어. 죽고 싶지 않아. 소선은 아직 가치가 있어. 환생할 수 있는 돈. 은행 카드집 차 상선님도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날 살려주면 5할 할인. 그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금요에게 한 손에 터져버렸다. 너와 함께 사는 금관에게 말해봐. 소왕모는 본래 고고한 신이었지. 인간 사회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오염된 후 인간이 되고 싶어졌어. 인간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신기위원회의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해, 정상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금요는 소나 말처럼 일하겠다.
위원회의 외주 인력이 되겠다. 오염된 신을 사냥하겠다. 이번에 위원회를 위해 오염된 토지신을 제거한 원래 14,000원의 수당을 받아야 했는데 위원회에서 온갖 비용을 공제한 후 5,000원 정도만 남았어. 본래 고고한 신이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어. 집을 사고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빌리기도 했지. 금요는 신기위원회의 용병으로 고용되었어. 토지신을 제거한 후 버스를 타고 예수의 굴릉동으로 돌아왔어. 예수는 이미 고소한 고기면 요리를 준비해뒀어. 금요가 면을 먹는 동안 그의 몸에 정화 주문을 새겼다. 예수는 불안해하며 말했다. 김씨, 진신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단 한 번만 해방시켰을 뿐인데 온 팔이 이렇게 심하게 오염되었어. 네가 진신화를 무절제하게 계속하면 신의 피부에 대한 오염이 심해질 거야. 언젠가 이성을 잃을 거야. 토지 신처럼 끝없는 사륙에 빠질 거야.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막차에 못 타서 급했어요. 그때 예수는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오늘 오후에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금요는 한번 보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야. 나는 조금 버렸어. 2그릇의 면을 다 먹었지만. 하지만 금요의 배는 여전히 꾸르륵거렸지. 향을 피워올려. 짙은 향을 먹어도 배는 고프지. 그 후 향을 들고 금요에게 3번 절을 했지. 금요는 무심코 향을 희석해 배고픔을 달래. 이 그릇의 면은 배고픔을 달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나는 계속 씹고 있어. 소화할 수 없는 유기물을 삼키고 있어. 인간은 배고프면 밥을 먹지. 신은 배고프면 약한 향기만 맡을 뿐이야. 무용무욕을 강조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 중에 향기로운 향기를 희석할 수밖에 없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오염에 빠질 거야. 신비한 예수님은 접시를 닦으며 말하지. 아침에 나는 일찍 발견했어. 신전 앞에 영혼 조각상도 이미 더러워졌어. 이제 관중의 신들은 모두 오염되었어. 삼청유격도 너를 믿지 못했어. 신을 정화하는 행동은 시급해. 이 도덕적 강압은 그만해. 돈이 없다면 누가 그 쓰레기 같은 일을 하겠어. 나는 내일 바로 신기위원회로 갈 거야. 몇 년 동안 일해도 나는 여전히 사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는 파견직이야. 마법사가 이렇게라면? 한 가지는 꼭 경고해야 해. 절대 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마. 그곳의 마법사들은 너를 처벌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 다음 날 금요는 신기위원회에 도착했어. 그는 전표에 금속 조각을 건네 나는 복보 빌딩의 땅을 터뜨렸어. 신랑의 일. 그의 부서진 뇌 속에서 이 돌을 발견했어. 이걸 고가로 사준다고 들었어. 오염된 신이 오랜 세월 호흡한 후 몸속의 고순도 힘을 결집해 힘의 띠를 만들었어. 인간 마법사에게는 힘에 다는 드문드문한 수련 보조물이야. 금요 양이 이 물건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는 기회를 틈타 내 사회보험에 대해 물어봤어. 신기위원회에 대해. 위원회의 개인 기여도 아직 부족해 한 건 더 완료해야 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 진효가 순간 분노했다.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의자 다는 외주 아니라고. 기여도는 임무의 위험도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 직역 복보 대강. 토지신 등급은 아직 부족해. 그는 약 400년 전에 신선이 되었어. 가정만 지키는 게 화신으로 승급했어. 실력은 높지 않아. 에어데이터 분석 결과 그 신의 위협도는 극히 낮아. 진효는 더욱 분노했다. 그 토지신은 지원군을 모두 죽였어. 머리를 쌓아 금관을 만들었지. 네가 그자를 위협도가 낮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희들의 개소리 기여도 사냥신기. 원래부터 머리에 매달고 다니는 게 기본이잖아. 감히 나에게 기여도를 논하냐. 나는 사냥신기위원회에서 3년 넘게 일했어. 너희들은 기본적인 사회보험도 안 주더라. 대충 안 할 거야. 너무 얄팍해. 프론트 연합이 진효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상사 주의를 끌지 마. 하지만 이미 상사가 진효를 주목하고 있었어. 결과는 보안요원들이 끌고 나가버린 거야. 사후 프론트 연합이 진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한 것만 더 완료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진효는 바로 파업을 선언했다.
그녀를 예수의 굴룬동 외부로 데려갔다. 문 앞에 빚 갚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진요가 속삭였다. 의사님 끝났어. 이건 채권회사가 극단적인 방법을 시작하는 거야. 예수가 정원에서 겸손한 태도로 책망했다. 직장인 같은 복장을 한 긴 머리 여자에게. 사람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민요가 문 뒤에 숨어서 몰래 관찰했다. 설마 채권회사인가? 이번 달 분할 상환은 아직 다 안 했어. 하지만 어젯밤에 5,000원은 먼저 내놨잖아. 긴 머리 여자가 차갑게 말했다. 이미 여러 번 연락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 도관은 미래에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이 도관은 나에게 매우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비록 대리 굴릉동 주주를 맡고 있지만 이 도관의 소유권이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철거로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문 앞에 있는 빚을 갚으러 온 홍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관내 소도사를 좀 단속해주세요. 생활 태도를. 문 앞에 책임감 없는 모습은 주변 주거 상권의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만 하고 바로 떠났다. 상대방이 떠난 후 할아버지가 금요가 버리라고 한 연체 대출 통지서를 꺼냈다. 알고 보니 금요가 블랙론을 빌린 후 계속 갚지 못했더라. 이제 상대방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기분이 가라앉아 오후에 두 무리의 사람이 왔다. 첫 번째는 빚을 갚으러 온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는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그는 문 앞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김씨. 앞집에 숨지 말고 나와라. 금요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몸을 내밀었다. 설명을 하려다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엄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에게 숨겼다니? 이렇게 많은 블랙론을 빌렸다니? 금요가 일부러 태연한 척했다. 너도 나한테 숨겼다. 도관이 곧 철거된다는 걸. 엄숙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에게 할 말이 없단 말인가? 금요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태어난 이후로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걸 처음 보았다. 할아버지 나랑 한번 따라와. 내 말을 이해할 거야. 그는 할아버지를 한 곳에 데려갔다. 5구 공업지대. 금요는 새로 단장된 방 안에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안의 생활시설들을 소개했다. 할아버지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자 금요가 더 설명했다. 사실 나는 일찍부터 도관이 철거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시외에 이 작은 아파트를 샀어. 이렇게 우리 집이 생겼잖아. 할아버지는 대충 짐작했다. 확실하지 않게 물었다. 그래서 내 빚은 금요가 금요로 돌아가는 70만 원의 계약금이었니? 내 저축으로는 절대 부족해. 월급 8,500원으로 월세 계약된 집. 30년 동안 갚아야 해. 다행히 예수님. 너 앞으로는 깊은 바다의 꿈. 갈망해온 시작점.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아. 금요. 왜 나랑 상의하지 않았어? 인간 세상에 온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어린애처럼 고집부리니? 빌리는 건 잘못된 거야. 게다가 우리는 집도 빌릴 수 있어. 계속 높아지는 빚. 너를 완전히 은행과 채무자에게 종속시킬 뿐이야. 금요는 반박하며 다들 집이 있어야 집이라고 해. 쿨룬동을 잃으면 우리 집이 없어져. 게다가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어. 현지에 집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가능하다고. 예수의 아이는 현지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예수는 계속 반박하며 내가 수련한 도사가 100살이 넘었는데 아이라니. 금요는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내 노후를 고려해야지. 만약 내가 금욕을 못 이기면, 만약 내가 완전히 오염되면 이 쓰레기 같은 집이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거야. 게다가 나는 불사신이야. 병도 상처도 없어. 늙지도 죽지도 않아. 30년 동안 월궁에 숨는 건 쉬워.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파. 너에게는 신을 받는 장면뿐이야. 수입도 불안정하고 30년 360개월. 매월 오염된 생명체를 죽이게 할 거야. 게다가 내 수호는 비천해. 이자 붙은 빚이 굴러가. 우리 둘 다 감당할 수 없어. 아니야, 난 상관없어. 우리 집 한 채를 원해. 어쨌든 집이 있으면 성공한 거야.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하는 거야. 집을 못 얻으면 마음이 간지러워. 집을 못 얻으면 우리는 시골 사람일 뿐이야.
남의 집에서 배관시당하는 거야. 집을 못 얻으면 오늘처럼 이 도시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야. 하수구에 버려질 거야. 정유의 감정은 점점 격해져. 그의 몸에서 강력한 기세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 펌파스톤진의 창문이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집만 없다면 이 도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화려한 도시 생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모던한 고층 빌딩.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여전히 시골 사람이다. 알겠어, 탐정은 나쁘지 않아. 제어할 수 없어. 과연 지금 금요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물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생활 유지조차.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해. 목숨을 걸고 하는 일. 고개를 숙이고 무시당하며 오염당하는 걸 참아. 신은 잔혹하고 거대하다. 팔이 터져나가는 별장. 서둘러 진립부지를 꺼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이성을 통제하라. 부지를 금요의 이마에 붙였다. 그는 금요를 강제로 눌렀다. 큰 소리로 외치며 용정태산. 입속으로 주문을 외웠다. 금요의 몸속 힘을 억누르려 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예수는 믿기 어려워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 금요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있다. 머릿속에 한 줄기 명료함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예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립자신생이다. 이렇게 보면 외부 차단은 소용없다. 그는 다시 참살도를 꺼냈다. 근원을 베어라. 용의 몸통을 베어라. 금도 신명. 급급 여율령경에 따라 감정은 점차 안정되었다. 이후 천천히 인간으로 돌아갔다. 그가 다시 눈을 뜨자 인간으로 돌아갔다. 지금 그의 몸에는 붉은 문신이 가득하다. 두 사람은 이미 굴륜동으로 돌아갔다. 금요가 일어섰다. 예수를 발견했다. 어린이 연쇄 실종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예수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그냥 입맛이 변한 거야. 나는 내가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흉내를 내고 나중에 영화 보거나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하더라. 그거도 너를 즐겁게 해줬지. 하지만 지금 너는 집을 사기 위해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다. 내 마음속의 힘을 불러일으키다. 이빨 갈수록 마음을 차분히 유지해야 한다. 욕망과 기대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힘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다. 망령과는 도교의 첫 번째 호법이다. 영과는 옥황상제의 친위대장이다. 하지만 인간들의 부정적인 감정에는 견디지 못한다. 감정의 오염을. 이제 인간들의 향화를 흡수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들을 대량으로 삼켜 배를 채운다. 510세 아이들이 점점 더 자주 실종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은 관련 부서와 사회의 극심한 주목을 받았다. 심한 관심을 받아 조사받았다. 위원회는 이 악성 사건들을 주목했다. 이 순간 동사구의 미완성 아파트 단지 어두운 곳에서 성인의 씹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자세히 보면 분명히 오염된 신령이 인간 시체에서 떨어진 신분증을 물어뜯고 있다. 수학생일 것으로 판단된다. 왕린과는 먹으면서 이번 상품이 괜찮다고 칭찬했다.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 빨리 더 많은 부드러운 인간 고기를 찾아와. 못 찾으면 먹어. 한 인간 형체가 땅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앉아있다. 계속 내라고 말하며 동시에 금요는 현실의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대출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슬림위원회에 행정직원과 연락했다. 네 반응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정식 채용해달라는 조건이었다. 주택공제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싶다. 예수도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편안한 생각. 리법일은 당연히 동의했다. 하지만 먼저 슈아디를 무겁게 시작해야 한다. 5대 보험과 일금이 없다. 이 순간 출근길에 있는 이 법의학자. 금요를 보고 망설임 없이 메시지에 답했다. 후진교 출신. 금요 우리 모두 자본사회의 장면이야. 이 점을 깨달았다니 축하해. 광기구 북해살로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연아는 여유롭게 오후 차를 마시고 있다. 이 순간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니 원래는 조카 리버빌이었다. 아줌마가 이렇게 늦게 와서 방을 방해한 일. 너에게 알려주려고. 동사구에서 아이들이 실종됐어.
신행동위원회에서 너에게 감옥을 맡기기로 했어. 이선아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어. 동사구. 금씨 애에게 맡길 계획이 아니었어. 그 애는 강하지만 머리가 안 돌아. 위원회에서 3년간의 노동 파견을 결정했어. 입법일은 어색하게 말했어. 김효는 어쨌든 정규직이 되어야 해. 내가 그에게 쉬운 일을 찾아줄 거야. 기여도를 채워줄 거야. 너도 너무 착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리더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야. 사람이 정규직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어? 합법적인 착취. 그 애. 그리고는 성가셔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스스로 운을 빌어. 내가 지금 동사로 가. 두 사람은 통화를 끝내고 새벽 2시 30분이 되었어. 텅 빈 사무실에는 입법일만 남아 있었어. 그는 하품을 하며 기를 보충했어. 나도 계속 노력해야 해. 18시간 후의 동사구. 이선아는 헐떡이며 도망쳤어. 뒤쪽을 두려워하며 돌아봤어. 그는 이법의 이름을 욕하며 이런 죽으라는 일을 아웃소싱으로 보내면 안 되나. 그 순간 뒤쪽에서 오토바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이선아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어. 어쩔 수 없이 권총을 꺼내 반격했어. 내 술법 자질은 평범하지만 하지만 가짜는 아니야. 하필 이런 야수신에게 죽고 싶진 않아. 총알이 마치 돈 아깝다는 듯 한꺼번에 발사됐어. 각 탄도에 새겨진 문자의 미세한 조각. 하나당 700원이 들어. 만약 두 발의 탄창을 das으면 이 일은 공짜로 한 셈이야. 그런데 왕민관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두 손을 들어. 다음 순간 이선아에게 호랑이 입술을 내뱉었어. 오리마의 알이 불꽃 속에서 타들어갔어. 이선아도 땀을 흘리며 구워졌어. 실수했어. 불은 금을 이겨. 그는 다시 파란색 부유지를 꺼냈어. 이건 오행부에서 만든 수호 수인 부적이야. 주숙 호신주 수손단 사도. 부지부지가 이연아 심주심주에서 대량의 물보라를 형성. 하지만 물보라로 형성된 보호막. 열화열화의 구워짐 아래 물증기로 변함. 빠르게 얇아짐. 그는 내심 조급함. 어떻게 해야 음양안의 전승을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 내 앞에서 끊어질 수는 없어. 내가 이토록 뛰어난 능력. 위원회에서 큰 전망이 있을 거야.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양손을 높이 들며 오른손바닥에서 억지로 한 줄기 오염된 금속을 내뿜으며 오염된 금속 검은색. 이연아가 암암이 불길함을 감지. 상대방의 힘이 너무 강함. 이건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땅이 무너져 내리며 정체. 그는 적어도 호법전신이야. 결코 무명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나 왕능과는 오른 입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번개채찍을 붉게 달구며 손을 휘둘러 바로 보호막을 찢어 이연아를 꿰뚫어 금화 기마 가 수수를 이김.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치지 않음. 극도로 분함. 입법일 내 유일한 친인. 이 엄마가 내 놈에게 완전히 당했어. 나는 이미 최후의 주술사 종국술사 직함을 얻었잖아. 45세의 주술사 술사에게는 정년 청청지년이야. 미래의 GSC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거야. 왜 죽은 게 금요 그 외보가 아니지. 이건 이연아의 죽음 직전의 유일한 생각. 왕명관은 망설임 없이 그를 한 입에 삼킴. 이때는 새벽 4시가 가까움. 입법일은 책상 위에 엎드려 깊이 잠들었음. 갑자기 그의 핸드폰에 알림 메시지가 도착. 원래는 보험사가 19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는 알림. 해가 뜨고 나서 출근하자마자 행정부 동료. 갑자기 입법일에게 메시지를 보냄. 대략적인 내용은 이연아의 사망 때문에 입법일을 보험 수혜자로 축하한다는 내용. 큰 금액을 받았음. 차가운 고무가 따뜻한 보험 보상금으로 변함. 마지막에 표현한 건 돈을 빌리고 싶다는 것. 결과적으로 입법일에게 차단당하고 절교당함. 입법일은 회사 잡동사니방에 숨어 무릎을 안고 침묵. 행정주임이 문을 박차고 들어옴. 그리고 입법일을 꾸짖음. 너 여기서 뭐해? 가족이 죽어도 이렇게 결근할 순 없어. 자리로 돌아가거나 휴가 내고 가. 여기서 숨는 게 뭐야? 직업 정신 좀 가져. 그는 엘리베이터 카드를 흔들며 위원장이 너를 엘리베이터로 부른다. 내 카드로 최상층에 보고해. 리파이는 엘리베이터로 67층에 도착했다.
그는 의자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 위원장님, 무슨 명령이세요? 행정주임이 내가 외근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더라. 방금 위원장님의 거부 의견을 받았다. 위원장이 내 숙모가 죽은 후라며 말했다. 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음양안을 가진 술사야. 다시는 너를 밖에 내보내지 않을 거야. 동사구로 이동하고 싶어. 위원장이 직접 거부해. 지금 어떤 하급 술사도 동사구에 들어갈 수 없어. 안전을 위해 내 스승을 임시로 불러왔다. 동사구에 오염된 생명체를 처단해 내 숙모의 복수도 할 수 있어. 리파이는 스승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했다. 동사구로 함께 이동하고 싶어. 위원장이 테이블을 강하게 두드리며 화를 내고 있다. 장양양은 최강의 인간 술사야. 왜 거기에 끼어들려 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스승이 신을 죽이는 건 호박썰기처럼 쉬운 걸 알아. 하지만 난 직접 숙모의 복수를 하고 싶어. 그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위원회에는 규정이 있어. 넌 가지 말아야 해. 내 스승에게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리파이는 그렇다면이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먼저 일하러 내려갈게. 저녁에 신명사냥위원회. 심해 좌우. 경비원이 건물 내를 불편해하며 순찰하고 있다. 갑자기 그는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도적으로 흐릿한 인형을 보았다. 경비원은 긴장하며 즉시 권총을 들어 올렸다. 누구냐라고 크게 소리쳤다. 길소는 놀라며 총을 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행정주임 신분을 밝혔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열쇠를 떨어뜨린 것 같아. 다시 찾아봐. 이상하다. 퇴근 전 분명히 있었잖아. 길 따라 찾아봤지만 못 찾았어. 거기 공장에 들어있어. 경비원이 열쇠를 들어 올렸어. 이거 아니? 어떤 여자애가 주워서 나한테 맡겼어. 길거리 사람이 자신의 열쇠라는 걸 확인한 후 누가 주웠는지 물어봤어. 어디에서 주웠는지. 너희 부서의 단발녀야. 매일 새벽 23시까지 야근하는 그 애. 엘리베이터에서 주웠다고 해. 길거리 사람이 바로 추측했어. 리버빌이었어. 그 순간에 리버빌은 금요와 할아버지를 중국식 면집으로 초대했어. 만나자마자 주인장이 계속 기침했어. 떨면서 면을 내왔어. 작은 물고기 소녀의 매운 국물면에 튀김 돼지고기 추가. 작은 문소간의 흰 국물면에 고기 요리 추가. 별장이 맞은편에 리버빌 양을 바라봤어. 안 먹어. 나는 단식 중이니 차만 마실게. 내일 아침에야 먹을 수 있어. 먼저 본론부터. 그가 말하며 가방에서 입사 계약서를 꺼내며 축하해 금요. 이제 곧 입금될 거야. 할아버지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어. 믿을 수 없어하며 공장까지 찍혀있냐고 물어봤어. 너희 과장이 승인했어. 리버벨은 질문과 무관하게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어. 이제 사냥위원회의 정식 직원이 될 거야. 리버벨은 알고 있었어. 과장의 공장을 훔친 후 몰래 찍은 공장이야. 금요는 흥분했어. 오랜 꿈인 정식 직원이 되는 거야. 이번에야 비로소 실현될 거야. 그는 리버비의 서명서를 잡으려 했어. 이 모든 게 너무 어렵게 왔어. 하지만 리버벨은 펜을 들어 피했어. 금요의 손에서 피했어. 무슨 뜻이야? 리버벨은 차분하게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 네가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서명하게 할 거야. 송자장서는 원래 남자였어. 송자의 길상성 북송 문인 수순. 5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었지. 먼저 수사를 낳았어. 수철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인간 도구의 오염을 견디지 못했어. 장릉관의 악화된 부하가 되기로 했어. 원래는 자손을 베풀던 무고한 아이들을 납치하는 악당이 되었어. 지금 서왕모는 주택담보대출과 대출을 갚기 위해 정식 계약서를 받기 위해 입법일의 요구대로 해야만 했어. 해초 삼초는 버스 타고 동사구에 왔어. 김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먼 길을 와서는 복수해주겠다며 일이 끝나면 5만 원을 주며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입법일 그 여자 대체 무슨 뜻이야? 법의수 씨는 김 씨를 신뢰하지 못했어. 그냥 포기하자. 이건 그의 개인적인 의뢰야. 정보도 보험도 없어. 노무는 신뢰할 만해. 예수 그런 말 하지 마.
돈 벌을 바보야. 세금 공제 후 5만 원이란 말이야. 돈을 받으면 이번 달 월세와 빚도 해결될 거야. 그리고 입법에는 지금 높은 곳에서 웅크리고 있었어. 팔계를 통해 이선아의 사망 지점을 계산해냈어. 과연 착륙 좌표와 고모의 사망 지점이 일치했어. 그리고 그는 음향안을 통해 맞은편의 미완성 건물을 보았어. 뭔가 다른 게 있었어. 동사 섬 전체가 가장 강렬한 역사가 미완성 건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어. 그때 금요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 동사구에 도착했음을 알려왔어. 입법일은 시간을 확인했어. 오늘 밤 8시에 모여 행동하자. 장소는 한기주품 25개. 서북쪽 모퉁이의 미완성 건물 폐허. 그리고 좌표까지 정확히 알려주었어. 터나인 8시의 미완성 건물. 귀에 거슬리는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가사는 의사에 대해. 배우. 변호사나 가수 외에 금융 독재자가 아니냐고. 꿈꾸는 부의 바람이 되자고. 아파트 분양 대출 또는 전액 현금. 왜 부동산 투기꾼처럼 레버리지를 안 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존재도 될 수 있어. 핫주식 개장 17만 원. 종가 81만 원. 정지 매매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가족 모두 대출 이자 갚으러 가. 공사 중단 미완성 또는 부실 공사. 왜 정성껏 지은 집도 대출 갚아야 하냐? 어떤 회사든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부동산을 묻어라. 인형이 다가오다. 알고 보니 대머리에 손방울을 흔들며 이빨이 튀어나온 가히. 이빨. 초등학생들을 이끌고 미완성 아파트로 향하다. 학생들은 눈동자가 흐려져 정신이 조종당했다. 민화일 이 법의학자 3명은 멀리서 숨어있다. 조용히 이 모든 것을 관찰하다. 진효가 물었다. 저 사람이야. 내 고모는 동사구 어린이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 지역에서 죽었어. 저 사람이 인신매매범 같다면? 그가 오염된 신의 화신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내 고모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럼 저놈을 처리하자. 먼저 아이들을 구하려면 계속 따라가는 게 낫지. 저놈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자. 이렇게 번거로워. 그냥 저놈을 납치해 고문하는 게 낫지. 그러면 모든 걸 실토할 거야. 진효가 말끝을 맺자마자 가려진 것을 넘어 높은 절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뭐가 강대에 집중해. 이 엄마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그냥 저놈을 처리해버려. 리법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예수에게 진짜 저놈을 막지 않을 거야라고 물었다. 예수는 진효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무량천존 김씨 정말 강하시군요. 리법이는 한숨만 내쉬며 넘어갔다. 정말 이빨 튀어나온 놈 먼저 이상한 향기를 맡았다. 고개를 돌리니 금요를 보고는 더욱 기뻤다.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정말 향기롭다. 그는 탐욕스럽게 손을 비볐다. 여자 향기다. 2명의 향기로운 여자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빨을 드러냈다. 그리고 코를 막고 열심히 부채질을 했다. 아니, 여자 향기만은 아니다. 더러운 노도사 냄새도 난다. 냄새가 지독하다. 원넷이 쑥쑥 따라왔다. 그는 계속 냄새로 구분했다. 이 3사람의 위치. 후조에는 약초향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 후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원넷은 술사였다. 3명의 악독한 술사. 이 법에는 음향안을 통해 상대의 변화를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강한 힘이 퍼지고 있다. 그 이빨은 과연 오염된 신비.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그는 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를 막아라. 그가 완전히 변신한 후 그를 잡기 어려워질 것이다. 금요는 즉시 백덤블링을 하며 달려왔다. 그는 높이 뛰어올라 왼발을 들어올렸다. 일자마로 이빨에게 강하게 차려 했다. 이빨은 위험함을 느끼고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상대의 사나운 기세. 만약 진짜 차이면 반은 죽고 말 것이다. 이미 일부 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요괴가 발톱으로 금요의 왼발을 단단히 잡았다. 금요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내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빨은 악독하게. 네가 나를 찾아온다면 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계속 지저분하게 굴었으니 더 지체하면 참을 수 없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얌전히 죽어라. 모두 이걸 좋아한다.
금요의 강력한 압력 아래 이빨은 정광에 휩싸였다. 다음 순간 완전히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발톱으로 금요를 강하게 밀쳤다. 금요는 몇 번의 백덤블링으로 안정적으로 착지했다. 그러나 이빨의 위치는 짙은 안개에 가려졌다. 비법은 금요와 소신을 급히 경고했다. 그 이빨은 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엄숙한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다. 장모는 세상을 거닐다. 항상 신중하게 행동한다. 낯선 사람을 쉽게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서둘러 물러가라. 내 놈은 살려두지 않겠다. 안개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런데 기계에 슬링샷을 들고 있는 부릅뜬 눈을 한 자가 있다. 아이 하나를 인질로 삼고 있다. 바로 오염된 장선이다. 금요가 큰 걸음으로 달려든다. 내 놈이 내 입사시의 투명증명서다. 어떻게 내 놈을 놓아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음 순간 장선은 아이를 그대로 던져버렸다. 그럼 내 놈은 죽고 싶은 거냐? 금요는 먼저 몸을 숙였다. 아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그리고 뒤돌아 상대의 발목을 잡았다. 앞으로 달려가서 다치지 않도록. 그는 극도로 분노했다. 내 이 비열한 놈아. 그런데 이때 장선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금요가 급히 물었다. 저 오염된 신은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이법의 눈에서 연분홍빛 광채가 났다. 바로 그의 음양안을 사용한 것이다. 그는 옆에 미완성 건물을 가리켰다. 금요에게 크게 외쳤다. 위야. 4시 방향. 과연. 이때 장선은 창문에 단단히 발이 걸린 채 슬링샷을 들고 금요를 노리고 있었다. 그가 손을 놓자 철골은 화살처럼 맹렬하게 날아왔다. 우르릉 소리와 함께 금요가 서 있던 곳에 먼지가 날렸다. 그는 앞으로 점프해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다. 이법이 앞으로 나섰다. 금요를 향해 급히 외쳤다. 다친 거 없어. 금요가 급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괜찮아. 오지마. 여기 위험해. 이때 그의 오른쪽 팔이 방금 공격에 의해 잘려나갔다. 그의 주변 땅에 수미터 깊이의 구덩이가 생겼다. 팔은 실력에 의해 빠르게 재생되고 있었다. 잠시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금요가 중얼거렸다. 여자가 계속 나를 노려보니까 너무 귀찮아. 주먹질도 제대로 못하겠어. 일단 그를 잠시 떼어내야겠어. 별채는 금요의 의도를 즉시 이해했다. 금씨. 공간을 확보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법을 끌고 돌아섰다. 이 양반 안심하세요. 금씨 우리 법진을 만들어 도와드리죠. 장선은 금요가 쉽게 상처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퇴역할 수 있다. 지금 도망칠 수는 있다. 하지만 남자나 여자라면 여기서 막힐 것이다. 만약 시간을 놓치면 어른에게 뼈를 뽑히고 근육을 뽑힐 수 없다. 한 명을 죽여서 나머지들을 쫓아내야 한다. 이 여자애는 매우 사납다. 아마도 명파의 도사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빠르게 처리할 자신이 있다. 이 노란머리 여자애는 멍청하다. 도사라고 할 수도 없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 냄새로 가장 위험한 건 이 가짜 아이다. 매우 진한 노인의 냄새. 이 3명 중 그가 가장 강할 것이다. 그를 죽이면 된다. 그를 전력으로 죽이면 나머지 2명도 도망칠 것이다. 오염된 장선은 실력이 크게 증가했다. 서왕모는 강렬한 모습으로 진신을 드러냈다. 이때 장선은 이미 계획을 세웠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금요와 이법은 바로 도망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자 그는 바로 총알을 쏘았다. 이영검처럼 빠르게 할아버지에게 날아갔다. 금요가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막으려 했다. 하지만 전혀 막을 수 없었다. 우르릉거리는 큰 소리가 났다. 예수와 이법이 있던 위치에서 먼지가 날렸다.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해준 건 할아버지였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몇 장의 부적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철탄의 위력은 매우 컸다. 7장의 부적을 연속으로 관통했다. 8번째 부적에서야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철탄을 떨어뜨렸다. 나는 감탄했다. 부적 아래 할아버지와 이법은 무사했다. 이법. 성선은 즉시 할아버지를 몸으로 막았다. 할아버지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장선은 약간 자만했다. 이 아이의 위협도 그리 크지 않군. 비록 그가 나에게 주는 불안감은 다른 누구보다 강하지만
그럼 그 여자 검사를 먼저 죽이는 게 낫지? 하지만 지금 거대한 구덩이에는 금요의 모습이 없었다. 알고 보니 이때 금요는 이미 장선 뒤에 빠르게 달려왔다. 한 손으로 막았다. 불의 번개 공격이 그를 강타하려 한다. 그러나 장선은 원래부터 적극적이었다. 위기 순간 금요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빠르게 앞길을 피하며 이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했다. 그러나 힘을 모아 금요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뒤집기를 하며 철알의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왼쪽 발이 피하지 못해 바로 잘려나갔다. 그의 뒤에 있는 계단도 10조각으로 부서졌다.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다. 별장이 입버비를 끌고 빠르게 후퇴했다. 그는 큰 소리로 진 선생 내 신호를 기다려라고 외쳤다. 상대방의 빠른 실력을 보고 금요는 인간 형태로는 절대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이제 본 실력을 발휘하겠다. 일부 진신화. 그의 뒤에 갑자기 굵은 폭물이 튀어나왔다. 원래 잘려나간 왼쪽 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장선은 여전히 큰 소리로 너 이제 포기해라라고 조롱했다. 내 인간 몸으로는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금요 뒤에 있는 보이를 보고 갑자기 이상함을 깨달았다. 동족인 그는 금요의 정체를 급히 파악하려 했다. 당신은 대체 어떤 신인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만 좀 귀찮게 굴어. 매번 이런 바보 같은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 진압장 2명과 한 대장. 장선의 발가락이 몇 개나 잘려나갔다. 발가락은 이제 안 된다. 꺼져라 그는 다시 외쳤다. 철알을 몇 개 던지며 놀라며 암습했다. 상대방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진신화에도 상대할 수 없다. 철알의 강력한 공격. 정유의 속도를 더욱 늦추었다. 장선은 빠르게 한층으로 도망쳤다. 그는 여기가 명백히 신이 있는 곳인데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무씨와 어울리는지. 봉인당했다. 내가 서둘러 파야 한다. 그러나 금요가 이미 따라잡았다. 원래 방금 잘려나간 두 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인간 도망치지 마라. 장선은 어쩔 수 없이 활시위를 당겼다. 다시금 금요에게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몇 번이나 쉽게 피했다. 나는 불행히도 금요보다 빠르지 못했고 그는 분노했다. 이번엔 직접 자신에게 여자의 불꽃을 사용했다. 불의 번개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경요가 바로 장선에게 따라붙었다. 소학모는 본래 고고한 신비한 존재였다. 인간 사회의 힘에 오염된 후 인간 사회에 녹아들기를 원했다. 일상적으로 인간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하지만 작은 송자 장선의 법보에 진신을 드러내게 압박당했다. 이 순간 소학모 금요가 노조 할애를 장선에게 바로 날려보냈다. 장선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단단히 하고 막았다. 하지만 막상 접촉하자마자 오른쪽 뼈가 터져버렸다. 그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땅에 쓰러졌다. 금요도 이 순간은 편하지 않았다. 맞부딪힐 때 그의 오른쪽 뼈도 날려버렸다. 장선은 간신히 일어섰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 내가 법보를 꺼내게 하려는 거냐고 소리쳤다. 목숨의 위기 아래 그는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왼쪽 엄지로 입속에 넣어 미친 듯이 파헤쳤다. 다음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장선은 고통에 계속 구역질을 했다. 그의 입에서 먼저 아기의 발이 드러났다. 장선은 남은 왼쪽 손으로 아기 발목을 잡았다. 바로 밖으로 당겨냈다. 금요는 계속 구역질이 났다. 너 뭐하는 거야? 퍼포먼스야. 장선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했다. 대신 바로 배꼽줄이 연결된 아기를 끌어냈다. 땅에 떨어뜨렸다. 아기가 눈을 꼭 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금요는 순간 멈칫했다. 죽음의 기대를 품은 다른 한쪽이 장선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계속 기침을 하며 불편함을 해소했다. 하지만 이내 크게 웃었다. 본래 땅에 누워 움직이지 않던 아기. 이 순간 갑자기 선홍빈 눈을 떴다. 눈가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금요는 혀를 내둘렀다. 이건 대체 뭐야 더러운 거. 하지만 장선은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 당신이 고집스럽게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면? 당신이 혼령이 되지 않도록 소선은 스스로 소개할 수밖에 없다. 비신천수 송사장선. 이것은 비신의 본명 법보다. 교리나 장선이 금요를 가리키며
교리나 괴영이 즉시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금효는 엄중히 대비했다. 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그를 바보라고 조롱했다. 웃겨 죽겠다. 진짜 포켓몬 마스터인 줄 아나 보다. 그는 말없이 다시 라족의 불을 내뿜었다. 강력한 화염파가 바로 괴조에게 돌진했다. 어떤 괴조는 당황하지 않고 작은 입을 벌렸다. 불꽃을 하나둘씩 배에 빨아들였다. 금효는 이상하게 느꼈다. 자신의 기술을 빨아들이는 건 처음이었다. 장선은 득의양양하게 웃으며 내 기리나를 얕보지 마라. 그를 소환하는 데만 반개비의 이담을 소비했다. 극력기포의 정화는 한 습을 치료하는 물건. 나무와 불의 주술은 그에게 통하지 않는다. 내게 남은 수단은 뭐냐? 이 법보로 봉인하면 나마저 죽일 수 있다. 괴영의 속도는 극히 빠르다. 금효가 순간 방심했다. 갑자기 태반에 묶여 움직임을 봉쇄당했다. 안 돼. 이 괴영은 대머리보다 빠르다. 법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목격했다. 금효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괴영이 그의 왼쪽 팔에 달라붙어 물어뜯기 시작했다. 금효의 팔이 물려 찢어졌다. 즉시 고통을 견디기 어려웠다. 확실히 괴영의 악을 완전히 각성시켰다. 그는 너무 탐욕이 없다. 오히려 연결된 태반을 단숨에 끊어냈다. 장선도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 기회를 틈타 그는 바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렸다. 그래, 이래도 좋아. 소선 나는 이제 먼저 가보겠다. 소년 소녀들이 여기 있다. 이 처벌은 내가 인정한다. 어쨌든 나는 기리나가 먹은 후 나를 이어서 먹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후의 무기. 작별인사 서둘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그분의 꾸중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순간 금효는 간신히 팔을 흔들며 괴알을 떨쳐내려는 듯.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엔 완전히 끝이다. 재능과 무술. 그는 이미 내 반쪽 팔뚝을 먹었다.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다. 오른쪽 손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오늘은 너무 많이 소모했다. 재생 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게다가 이 손에는 화레이프가 쓰여 있다. 이것에겐 완전히 무효다. 갑자기 그는 어떤 것을 떠올렸다. 나는 해결책을 조금 찾은 것 같다. 반쪽 팔을 먹은 후 이 녀석의 배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오히려 줄어들지 않아. 어쨌든 인간 고기는 고체라. 처음의 뇌와와는 달리. 그때 그는 배가 크게 부풀어 있었지.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졌어. 지금은 막을 수밖에 없어. 내 재생 능력이 그의 소화 능력보다 강해. 어쨌든 이 보물은 뇌화법에 대해 밝고 어두움에 대해. 하지만 물리에는 신의 진정한 신체를 오염시켜. 이 순간 금효는 자신의 거울을 완전히 열었다. 노군이 도덕경을 남긴 후 그의 청우가 한국관에서 분리되어 인간 세계에는 노자가 더 이상 없어. 물에 잠긴 기왕이 화를 위협한 것에 대해 패권을 다투던 중 장렬하게 죽었지. 죽은 후 그의 육신은 승승장구하여 신이 되었어. 그들은 이미 생사했지만 천지만백성에게 기억되어 결국 100년 전에 굴륜동의 신맛을 완성했어. 백발은 침대에 앉아 있었지. 할아버지에게 약간 다른 각도로 영어로 말했다. 그는 머리 가득 은발이었지만 얼굴은 정교하고 매끄럽고 주름 하나 없이 눈동자만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어. 그때 그는 아직 도동의 예수였지. 하지만 언니 이모 리로 들렸어. 스승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령부에서 온적발 승려가 한 말이야. 그건 석양 전도사의 진언이야. 인중유임이 같은 의미인 것 같아. 예수는 존경하는 표정으로 대단해. 이건 어떤 주문인가요? 스승님이 운유하천 상사에서 배운 외인의 법술이죠. 스승님은 토하고 어깨에 걸린 십자고를 들어 흔들며 적발 승려. 그들이 사는 집은 교회라고 해. 승려 사찰이 아니라고. 법술은 미학이야. 대신 그들의 법교에서 평안을 기원하는 법구. 십자 은폐 목걸이를 얻었어. 하지만 그 적발 승려가 정성으로 봉한 거야. 어쨌든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수확은 그 말이야. 인중유임이. 서기는 호기심에 십자고를 보려고 했어. 하지만 스승님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으며 안 돼. 스승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진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라는 결말을 피하는 걸까? 아니면 길을 연마하고 근본을 다지는 게
화신 단련 허무한 연마. 합체 대성 모두 헛된 망상일 뿐. 재정과 향을 피우는 것. 정진은 결국 죽음의 회피일 뿐. 선인이 되는 건 죽음이다. 자신의 평범한 육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 노자님이 남긴 오천자의 도덕경. 함곡관에서 사라진 후 세상에는 노자님이 없다. 세상에 남은 건 태상록음뿐. 수몰과 군주에 대한 배신화를 진동시킨 천하를 다툴 때 장렬하게 죽어간 가장 장렬한 방식으로 막을 내린 평범한 인간의 극한 충의에 집착한 채 만백성의 신념에 의해 모셔진 번장이라는 이름에서 3개의 제왕으로 승격된 영생의 신이 된 성인의 이 사건은 전설적인 추락이었다. 선인이 되는 건 신도와 상하상화를 가진 자의 죽음이다. 별장 안에서 멍하니 듣던 제자. 알 수 없다. 스승은 침묵하셨다.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단지 기억해라, 우리 정진은 장생을 위한 것임을. 불사는 아니다. 오직 오래 살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깨달은 자는 결국 의미가 있다. 신은 정신에서 비롯되지 의지에서 태어난다는 걸 명심해라. 신성은 생명의 원앙과 이치에서 영원히 태어나고 외부의 정신적 강림이 아니다. 의지가 있으면 신이 있다. 의지가 사라지면 신도 사라진다. 이후 할아버지는 불사의 수련을 시작하셨다. 접죽도와 촉죽도와 가 전신을 관통했다. 그로 인해 그의 수명은 평범한 사람보다 길어졌다. 만약 침수홍 침부홍을 깨달으면 평범한 백성처럼 햇빛을 받으며 평범한 인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오직 현대 사회에서 그의 용모는 변함없다. 이때 예수와 이법이가 진을 설치하고 있다. 위층에서 때때로 격두 소리가 들린다. 예수는 김 선생님이 위층에서 정말 시끄럽게 싸우시네라고 탄식했다. 진을 설치한 후 이 양반이 법률로 정문진을 작동시켜야 한다. 리법이가 나를 의심하는 건가? 예수님, 당신의 수양이 너무도 깊고 헤아릴 수 없군요. 당신이 직접 법진을 주관하셔야 완벽하죠. 예수님이 설명하시길. 나는 불사계라는 무공을 수련하고 있다. 비록 노화를 되돌릴 수 있지만 봉인된 수양은 나는 경험과 비법 구별을 조금은 알고 있다. 하지만 법술의 효과만 논한다면 아마도 내 같은 초보술사보다는 풍부하고 안정적이지. 면전에서 초보라고 불리다니. 리파일은 속으로는 이 노인네를 원망했다. 정말 말하기가 참 직설하네. 갑자기 위층에서 연달아 구토하는 소리가 리파일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음향안을 통해 위층의 장면을 본 후 연신 놀라워하며 말하지 못했다. 급히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리양? 위층의 기가 변하는 걸 보았어요. 그 오염된 신령이 갑자기 2개의 생체로 나뉘었어요. 지금이 바로 장선이 사인설을 토해낸 순간이에요. 박식한 그는 즉시 법보일 것이라고 깨달았죠. 우리 계속하죠. 하지만 잠시 후 또 한 번의 포효가 들려왔어요. 리파일의 표정이 변하며 잠깐이라고 외쳤다. 또 하나라니. 또 다른 미지의 오염된 신령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 힘은 기세가 강하지는 않지만 영혼을 사로잡는 본 적 없는 예수 스승과 제자는 즉시 깨달았다. 금요 쪽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어떻게 된 일이지? 그는 즉시 위층으로 달려갔다. 네 양에게만 한마디 남기고 그 노조령패로 법진을 주관해주세요. 내가 한번 올라갈게. 리파일은 순간 반응하지 못했다. 상대가 이렇게 안심하고 자신의 법기를 자신에게 맡긴다는 게 큰아버지가 위층으로 달려가는 걸 금요 내가 노출될까봐 안 무서워. 스승님, 당신의 옛날 충고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100년 동안 불사금제를 지키며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왜 장생을 수련한 걸까? 정말 장생을 위해, 이 지독한 꼴이 되기 위해 내가 아직 있다면 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까? 3000년의 도통이 과연 허상이었을까? 드디어 올라왔다. 눈앞의 광경에 한 명은 얼어붙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아직 태반이 연결된 몸집이 거의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한 아기. 조령패는 어리저널리 류동빈의 도천 직전에 고급 부품인 순양검의 파편을 용해 100년 도움과 순양 진화로 정제해 완성했다. 그 후 제자 금도문에 전해졌다. 제자 금도문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결국 예수에게 흘러들어갔다. 예수는 서왕모의 안위를 걱정해 류조령패를 이법에게 잠시 빌려주었다. 이때 서왕모에게 중상을 입은 장선. 빠르게 계단을 내려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계단 위를 평지처럼 밟고 있었다. 비법 잃은 음양 안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저 괴물이 내려왔다. 그가 말끝을 맺자마자 장선이 정확히 법진 범위 안에 뛰어들었다. 잡았다. 이법일이 류조령패를 높이 들어올렸다. 입으로 수라고 크게 외쳤다. 갑자기 령패를 법진의 진출구에 눌렀다. 초롱불의 불꽃이 갑자기 폭증했다. 법진의 봉인 주문이 순간 활성화되었다. 원래 흩어져 있던 목재가 공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선을 향해 일제히 빨려들었다. 장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양발을 빠르게 흔들며 날아오는 나무 판자를 하나둘씩 차서 부수었다. 하지만 이법일은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큰 소리로 외쳤다. 감옥 바닥의 철근이 갑자기 힘을 내며 다음 순간 장선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다. 장선은 피할 수 없었다. 온몸이 철근에 관통당했다.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분명 그 노도사가 꾸민 짓이다. 만약 그 계집에게 손발을 못쓰게 당하지 않았다면? 수련의 반을 잃지 않았다면? 이 반쪽짜리 주술 따위는 나를 가둘 수 없었다. 이법일은 양손을 교차의 결계를 형성했다. 그리고 갑자기 양팔을 벌렸다. 하라고 외치며 장선을 관통한 철근을 순간 그의 사지를 강제로 벌렸다.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때 이법일은 이미 대량의 땀을 흘리고 있었다. 장선을 포박해 병원으로, 극한의 영역을 대가로, 여조의 폐가 자동으로 진영의 충돌, 복자의 주변의 사랄이 사방으로 튀어오름, 장선에게 발로 차져 산산조각난 나무조각이 날아오르지만 떨어지지 않음. 오히려 그의 머리 위에 빠르게 응집, 순간에 10여 미터 길이의 판이 형성, 수미터 두께의 거대 나무판. 장선이 크게 놀라 이건 어떤 법진인가. 이 순간 니법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함. 갑자기 대량의 피를 토함. 별장의 노조패가 너무 강함. 이 초보 주술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님. 그는 억지로 참음.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림. 거대 나무판이 장선을 향해 직선으로 압박. 장선이 당황하며 잠깐. 너희들은 생포를 원하지 않나? 리버베는 귀를 막고 어렵게 피함. 우르릉하는 폭발음과 장선의 비명소리가 들림. 거대 나무판이 그를 땅에 내리찍음. 리버비의 체내 영역이 완전히 소진됨. 약해져서 땅에 쓰러짐. 그를 살려줘. 아직 고모의 복수를 해야 해. 그는 강하지만 범인은 아님. 내 고모의 전투 능력. 그의 손에서 탈출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 그는 무력하게 공허한 검은 날개를 상상함. 머리 위에 힘이 점점 강해짐. 할아버지와 금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음. 동시에 위층의 할아버지가 거대화된 악조를 바라보고 있음. 그는 시험 삼아 외침. 금요는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함. 악조만이 아아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고 있음. 전에 금요가 스스로를 돌로 악영의 계략이 생조에 적용 중. 지금 악조는 움직일 수 없음. 금요의 차가운 감정 없는 목소리가 악조의 배에서 들림. 신명의 진신이 30화. 악조의 배가 빠르게 부풀어 오름. 부풀어 오르는 것이 하나둘. 큰 봉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며 다음 순간 폭발하며 산산조각남. 피와 더러운 것이 할아버지 전신에 튀어오름. 온몸에 피로 뒤덮인 거대한 검은 날개. 천천히 차지함. 굴른 서왕모는 원래 높은 신이었음. 인간 사회의 힘에 오염된 후 인간 사회의 인간 형태로 녹아들 수 있다. 몸속의 힘을 항상 억누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엔 작은 악조에 의해 부담으로 삼켜졌다. 하지만 서왕모의 칭찬을 받은 악조는 피와 더러움이 사방에 튀었다. 악조도 완전히 죽었다. 옆에 할아버지. 시체 냄새 나는 피비가 온몸에 쏟아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거대한 존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악조에 의해 반쯤 소화된 정유였다. 지금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정신이 혼미해져 예수에게 분노의 외침을 토해냈다. 예수는 망설임 없이 포로 한 장을 뽑아냈다. 금요가 팔을 휘둘러 자신을 향해 계속 때려부수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는 신속하게 몸을 움직여 계속 피했다. 원문 그대로 홍 11점점조. 제어 불가능해진 금요가 기회를 노리며 접근하자 그는 갑자기 높이 뛰어올랐다. 다행히도 금 선생은 무한히 소화되고 증식되었다. 촉매가 되어 이 곡이 산이 되었다. 만약 30의 진정한 모습으로 인간형이라면? 내 현재 실력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정신이 혼미해져도 금요는 할아버지의 의도를 꿰뚫어본 듯했다. 그는 갑자기 두 손을 들어 머리 위에 예수를 향해 휘둘렀다. 예수는 몸을 뒤집어 공격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금요의 손, 반동으로 자신의 이마에 박혔다. 어린 예수는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얼굴을 가리고는 내가 너에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나? 나는 너를 수없이 진화시켰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팔에서 홍삼 가루가 섞인 빨간 줄이 드러났다. 빨간 줄이 공중에서 휘둘렀다. 금요의 두 팔을 쉽게 잘랐다. 예수는 입속으로 주문을 외우며 차동용 신전. 금도 신명. 급급 여율령. 한 손으로 진립부를 때렸다. 금요의 이마에. 송생심에 다시 친심친근 강무에. 무해무심심 자재평등도 평무우정. 천당지옥루이치. 종횡고문 천방고. 일일재관 무제 주재관 무주 본무종. 트랜슬리터레이션 지지인 유엔지 휘주종 지연스의 휘창 우휘. 트랜슬리터레이션 팽휘 웨이렌 우통 용젠 타이센시 비슈. 트랜슬리터레이션 조 샤우 타이프 지아이시 부비언. 트랜슬리터레이션 유샤우 화 콘종종 치아우 제이진 야우 이투생. 트랜슬리터레이션 슈 지부진 더리치. 트랜슬리터레이션 콩타 이도상시 조 펜추. 트랜슬리터레이션 이샤오시 호진 야오 유조 휘푸엘리 렌 네이싱 타이. 트랜슬리터레이션 타창창 투추 이 구주치. 트랜슬리터레이션 리엔 세캥 바이 케이 이 핑징. 트랜슬리터레이션 베이딩제이 무반생 더 장센 치샤오 추생. 트랜슬리터레이션 오하이시 생 부밍바이. 트랜슬리터레이션 엔아이제포 니엥 웨이센 미 야오 베이펜 오. 트랜슬리터레이션 밍밍 도시 가우 지유 아이 더 센밍. 트랜슬리터레이션 NIK 추전 히루 이통 루 히우. 트랜슬리터레이션 제 미조 냉 유히 텐더 하우추. 트랜슬리터레이션 NI쇼 유 오팅. 트랜슬리터레이션 진 야우랭 빙빙히 도바이쟁 NIGIG 웨이지. 트랜슬리터레이션 센 제이시 오멘 제이센 웬. 트랜슬리터레이션 부시팅 NI 웬 ONTI. 트랜슬리터레이션 짱센 GI 구지아이 지그조더. 트랜슬리터레이션 간 더 추라이. 트랜슬리터레이션 NI 이징 제이렌 레이. 트랜슬리터레이션 TIG 종 베이 우란 hen창시 지연. 트랜슬리터레이션 단 NI 하이 메이 우추라이. 트랜슬리터레이션 제 GC 지더 윤싱 GU I 지이마. 트랜슬리터레이션 제 시 지주시 지총 지후 하이 더 펜히. 트랜슬리터레이션 EU 메이 유두오 로 웨이 장리 더 우센 U11. 트랜슬리터레이션 타맨 후제. 트랜슬리터레이션 주시 제이 메이시 메이케이브 두원 더 지자우. 트랜슬리터레이션 이하어 NI 오도시 7리 트랜슬리터레이션 제 주시 시오리엔. 트랜슬리터레이션 쇼 데옥샤이타치 지 바이 화이더. 트랜슬리터레이션 웨이센 미 NI 부조 무양렌. 트랜슬리터레이션 페이야오 화지 더 쇠양짓. 트랜슬리터레이션 야우 웬엔 단단 케이카오. 트랜슬리터레이션 유시 팅센 무 NI맨 제방 센밍더. 트랜슬리터레이션 지란 이센 메이 유 이시 치엔고. 트랜슬리터레이션 추 엘리치리 메이 유렌 히 컨제이. 트랜슬리터레이션 밍밍 히 공시 이야. 트랜슬리터레이션 카우렌 네이 더 파이시에 우후제. 트랜슬리터레이션 KEGGJ 출엔 상세. 트랜슬리터레이션 이쿵간제 시 지만옌지 유 더펜 더주. 트랜슬리터레이션 장 센댕 창포팽. 트랜슬리터레이션 장 지와이주시 시우화 이두. 트랜슬리터레이션 웬호 증야오 더 지오 종시 비에다이. 트랜슬리터레이션 비슈타이샤오 더 두원 엘리 우웨이 더 쟁지. 트랜슬리터레이션 오멘 분행 제이 단 우시 지연 엘리. 트랜슬리터레이션 텐 쿠아이랭 엘리. 트랜슬리터레이션 장센 보지아이 이 가이 야우세 야우거. 트랜슬리터레이션 11팅전 비연진 아오유타 더 파젠생. 모자가 희미한 빛을 발산한다. 주변의 쌀알들이 허공에 날린다. 왼쪽 손에는 노자령을 들고 있다. 오른쪽 손으로는 주문을 외우며 나무 뿌리를 찍는다.
철근이 허공에 떠오르며 장선에게 겨누어진다. 그의 눈은 칼처럼 날카롭다. 동사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해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라. 이미 나를 잡았잖아. 무슨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죽이려면 죽여라. 법집 위에 더러운 글자가 빛난다. 주변의 쌀알들이 다시 날린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장선에게 향한다. 떠다니는 철근들이 화살처럼 그를 향해 날아간다. 철근은 장선의 몸을 다시 관통하지 않았다. 대신 정확히 그의 입에 철근을 겨누었다. 두 가지가 접촉하자마자 살이 타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타는 냄새가 퍼진다. 장선은 비명을 지르며 그만하라고 외친다. 왜 붉은 뜨거운 강철입니까? 난 이게 제일 무서워. 내가 말했지. 난 아무 말이나 해. 나에게 그것을 요청한 사람은 닝션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슬리밍 위원회를 죽여라. 탐색적 나나 메이진. 아이들을 납치하는 일이든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든. 그들은 모두 그의 명령을 받았다. 이 아이들을 먹고 싶어해요. 신들이 예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너무 역겹다. 진야오가 즉각 물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오염되기 전의 신은 누구였나요? 그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멀지 않은 곳에 인물이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 그림은 진야오를 바라보았다. 그 목소리에는 억제할 수 없는 설렘과 황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오 위어호 샤이가 마침내 당신을 찾았습니다. 불멸의 곤륜 여신 폐하. 신들이 오염된 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어. 샤오 누님 당신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문객은 녹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 뒤쪽에서 빗질한 두 개의 긴 파랑색 꼬리가 있습니다. 분석태우는 원래 고위급 참신이다. 비록 인간 사회의 이득에 오염된 후에도 실력은 대장급이었으나 하지만 한 손만으로 송자를 쉽게 죽였다. 장현은 이때 진요가 큰 소리로 묻는다. 내 입에 담은 근영신은 대체 누구냐? 대체 누구냐고. 오염되기 전 어느 세계의 신이냐고. 그놈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없다. 그놈을 개처럼 부리지 않으면 죽는 길뿐이다. 지진 이후 이 동사 반지하층은 원래 내 영역이었다. 산에 기대면 산을 먹고 물에 기대면 물을 먹는다. 이곳에서 얌전히 방을 빌려주며 시세도 좋았다. 하지만 몇 명의 자살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힘이었다. 이때 예수가 지금요에게 경고한다. 장현의 진술을 녹음하라. 장현이 계속 말한다. 누가 알았겠는가. 반년 전에 신이 이곳에 침입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어떤 악당에게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곳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인영신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도 여전히 무시무시하게 강했다. 그를 한 번만 봐도 내 배가 쫄깃해진다. 그래서 그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제기랄 하지만 그는 치료를 위해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잡아서 공격하라고 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순수하게 헛소리다 사람을 먹는 것도 너무 역겨운 짓이다. 나는 그가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절망할 때 그를 경배하게 만든 이 황무지는 그로 인해 힘이 풍부해졌다. 인간들에게는 더욱 주목받는 곳이었다. 결국 너희 같은 불길한 별들을 불러들였다. 이 말을 끝내자 장현이 격분의 욕설을 퍼붓는다. 너희들은 정말 바보들이다. 서면은 욕설을 듣는다. 표정은 평온하다. 지금 내가 아이들을 어디로 운반할 작정이냐. 그의 은신처를 알려라. 내가 어떻게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알겠냐. 다만 교환 장소만 안다. 행복가드네. 사기 반지하층 왼쪽 이동 옥상. 하지만 아마 너희는 이제 늦었을 것이다. 우리는 원래 12시에 교전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이 밝아오고 있다. 너희는 연락 방법이 없냐? 그의 연락 방법도 내가 없는 건 아니다. 이장 씨를 말하면 조금 망설이네. 그냥 내 바지 속의 핸드폰이 진짜로 변했어. 그래, 바로 그래. 주머니가 없으니 문틈에 넣을 수도 없잖아. 금요와 할아버지가 완전히 얼이 빠졌네. 하지만 핸드폰을 얻기 위해선 둘은 가위바위보로 결정해야만 했어. 누가 이 더러운 일을 할 거야. 구역질 나는 일. 결국 할아버지가 금요를 이겼어. 그는 돌아서며 짧게 말했다. 난 청결증이야.
금효는 현장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 그는 장선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차갑게 말했다. 나를 건드리면 내 운이 다했어. 장선은 급히 소리쳤다. 잠깐. 먼저 내 손을 놓아줘. 핸드폰은 내가 직접 꺼낼 수 있어. 금효는 왼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에 새겨진 문양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장선은 상대방이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을 생각만 해도 드물게도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좋아,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면? 진짜로 내 맘대로 해. 하지만 갑자기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금효의 반쪽 몸이 장선의 하반신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심지어 그의 뒤에 있던 나무 판자까지 2미터 직경의 큰 구멍을 내버렸다. 하지만 핸드폰은 멀쩡했다. 장선은 고통에 견딜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고작 육체에 붙은 힘만 제거할 뿐. 전자기기는 포함되지 않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얻었어. 내 목숨과 내 힘은 내가 직접 가져갈 거야. 금효가 말하며 뒤편의 손이 상대방의 머리를 한 번에 움켜쥐었다. 가뿐히 한 번 쥐어짜자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이때 예수는 무언가를 느끼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먼 곳의 고층 빌딩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내 착각일까? 홍은 방금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 나무 빛이 내 몸에 떨어지고 있어. 몇 시간 후 하늘이 밝아졌다. 사실 체력과 정신이 고갈된 이법일은 이제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일어나 주변이 텅 비어 있음을 발견했다. 기묘와 예수.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의 음양한 아래 모든 힘이 사라졌어. 혹시 그들이 모두 잡혀간 건가? 그는 둘의 흔적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 미지의 신은 대체 누구지?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가? 어제 밤에 힘을 다 써서 보야를 제어한 걸 생각하면? 그런데 왜 보야도 사라졌지? 2층에 도착하자 드디어 기묘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때 예수는 기묘의 알몸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둘은 모두 리파일을 돌아보았다. 예수는 차분하게 네 양 수고했어요. 리파일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이 어떤 불경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은 빨개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미안해요. 예수에게 방해했어요. 기묘에게. 네가 나중에 녹화한 신문 영상을 네 양에게 보내줘. 기묘는 리파일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다. 즉시 귀까지 빨개졌다. 기묘는 리파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예수는 비밀한 방법으로 나를 치료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파일은 명백히 불행해 보였다. 기묘에게 이건 동성애인가라고 물었다.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연모인가? 기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기묘에게 왜 그래라고 물었다. 기묘는 당황한 척하며 아무것도 아냐라며 넘겼다. 후촉의 마지막 황제 맹창. 후이부인과 함께 청성산에서 사목노인을 우연히 만났다. 노인은 그에게 대나무궁과 사찰의 매화 그림을 팔려고 했다. 이 궁은 독특한 것이다. 선택자에게만 판다. 가격은 높지 않다. 100만 전이면 된다. 맹창은 비웃었다. 내가 평생 돈 주고 산 물건이 없다. 100만 전을 주고 내 촉궁을 사겠다니. 만약 이 촉궁이 성상을 도울 수 있다면? 값어치가 있느냐? 맹창의 표정은 변했다. 분명히 동요했다. 이때는 전쟁이 평정된 때였다. 백성이 고통받다. 요마가 횡행하다. 백성을 불에 태우다. 얼마 후 촉지에는 한 명의 화신가 나타났다. 장원소라는 소년 영웅. 이 사람은 밤에만 활동했다. 촛불빛을 믿고 밤마다 요마를 베고 악을 물리쳤다. 속지 일대의 땅과 물을 지켰다. 무능한 군주보다 백성은 이 촛불밤의 천자를 더 지지했다. 그에게 은색향을 바쳤다. 하지만 백성은 알지 못했다. 장원소의 진정한 정체, 바로 후속 군주 몽장이었다. 당시 촉지에는 한 명의 흉신이 난리를 피웠다. 흉신은 천궁이 임신한 여자를 좋아해 태아를 가져갔다. 자시가 되면 백성의 집에 침입해 아버지를 죽이고 아이들을 데려갔다. 그 해 촉지 백성은 모두 인적이 드물었다. 그 밤 장원소 측 몽장 천궁이 또 악행을 저지르는 틈을 타 궁을 당겨 천궁을 쏘려 했다.
하지만 천궁은 즉시 경계했다. 상대방의 활이 거꾸로 잡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급히 도망쳤다. 몽장은 흉신이 싸우지 않고 도망칠 줄은 몰랐다. 천궁의 발톱 아래에서 바람이 일었다. 몇 번 점프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즉시 추격했다. 천궁이 달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몽장은 활을 당겨 힘을 모았다. 한 번에 천궁을 쏘아 죽였다. 촉지 모든 이가 칭송하는 전설이 되었다. 그는 백성이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호했다. 백성은 이 소년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 그를 송자장원이라 불렀다. 아쉽게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요마를 베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천하는 오래 갈라지면 반드시 합쳐진다. 이는 운명이다. 한 지역을 차지한 군벌, 어떤 존호를 자칭하든 신생 중앙정권에 병합되는 것은 운명적인 결말이다. 27년간의 무정부 상태. 북송이 28년의 침공. 후촉 군주 몽장이 표를 바치고 항복했다. 포로로 잡혀 비경에 끌려갔다.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고 촉당에서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몽장의 비인 화루부인도 송궁으로 끌려왔다. 그 해 6월, 송태조 조광윤이 봉해진다. 몽장을 송나라의 진국공으로 봉한다. 당시 화루부인은 조광윤의 곁에 있었다. 몽장이 당한 모욕을 보고 있다. 그는 마음이 아프지만 무력하다. 일주일 후, 송나라 진국공이 폭필추풍과 취향의 취향과 효능을 폭발시킨다. 화로부인이 몽장의 초상을 쓰다듬는다. 마음속 그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오직 낮은 음성만이 촉도의 신강촌을 떠나며 미련이 남는다. 봄날이 한 해처럼 길게 느껴진다. 말 위에서 자주 두견새 울음소리를 듣는다. 바로 그 순간 조광응이 걸어들어온다. 화로부인 관가에서 너를 찾는다. 내가 뭐 보고 있어? 화로부인이 눈가를 내리깔고 입술을 다문다. 목소리가 부드럽다. 하지만 미세한 울음소리가 묻어있다. 관가의 말을 돌아본다. 신첩이 보는 건 장선 2단 도사가 눈을 들 때 눈가에 미소가 피어난다. 오히려 더욱 공손해진다. 이건 신첩 고향의 한 눈초리다. 송자 장선은 촉당에서 많은 이들에게 받들어진다. 재앙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으며 아이의 복을 주는 신으로 유명하다. 왕궁이 무너진 비분간개한 마음이 가슴을 치는다. 그는 결국 송태구 앞에서 천년 동안 전해지는 그 시를 읊는다. 군왕이 제상을 올리니 신하가 그 예를 받는다. 신첩이 궁궐에서 14만 명이 함께 절을 하는 걸 안다. 하지만 그중 남자 한 명도 없다. 서왕모는 원래 높은 신령이었다. 이제 한 인간을 지키기 위해 반수의 수양을 소비하려 한다. 하지만 보호받는 도사는 도리어 성인을 위해 서왕모를 버릴 수도 있다. 이 순간의 미완성 빌딩 안. 금요가 아기 모양의 도구 예수를 들고 있다. 이게 뭐야? 예수가 송자장선이라고 설명한다. 땅이 아니라 신의 지류에 있는 작은 물고기나 새우 같은 존재. 이게 바로 그의 법보다. 그를 몸 안에 넣고 내 힘으로 그를 키우면 내 것이 된다. 내 이번의 고생스러운 싸움이 헛되지 않게 된다. 보내다. 그는 장선처럼 반의 수양을 소모해야 하나. 대가도 너무 크지 않나. 모든 법보가 그의 것처럼 축적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목숨 구하기. 금요는 순간 웃어버렸다. 말투에 약간의 오기가 담긴 내 이 불사신. 필요할 때도 있나. 나는 목숨 구할 필요가 없나. 엄숙이 성성히 웃었다. 금요에게 법보를 건네며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다. 잠시 고민한 후 결국 결심을 했다. 예수에게 충격과 의욕이 담긴 시선 속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법보를 입에 넣었다. 바로 삼켜버렸다. 금요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예수와 내가 함께 신을 받는다. 비록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불사의 능력도 회복할 틈이 있다.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만약 안전보장이 한층 더 있다면 더 좋겠지? 내 반의 수양이라도 아깝지 않다. 예수는 순간 감동했다. 하지만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입이 거칠게 말했다. 너 너무 바보야. 너만 스스로 보호해.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많은 해 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지 잘 안다.
오히려 내가 이번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사신이라는 걸 믿고 너무 방심하지 마.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마. 금효는 순간 침묵했다. 별장은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금효가 억지로 화를 내며 엄숙을 때렸다. 눈물꽃이 맺혔다. 네가 방금 한 말 점수 깎이는 거 알아. 네가 방금 진심으로 한 걸 나무라는 거니? 나한테 화난 거니? 예수는 금효를 보며 그 이유는 아니었다. 이제 오히려 이해했다. 내가 왜 전투 중 진신을 자주 사용했는지. 수신이라는 건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오히려 너에게 간청한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해달라. 술사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가능성을 피해달라. 금효가 손을 흔들며 네가 이 때문에 고민할 거라는 걸 안다. 이 일의 위험은 걱정하지 마. 난 정말 강해. 너를 지킬 정도로. 여수문은 말문이 막혔다. 입술 사이로 나온 말은 다시 삼켰다. 그냥 넘어가자. 내가 헛소리한 걸로 치자. 그는 침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난 단지 두려워서. 만약 어느 날 상황이 정말 위급해져서 내가 금기를 깨야 할 정도로, 너와 내 안전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그때 내가 무정한 걸 원망하지 말아줘. 난 결국 도문 중인이야. 이 평생 모든 행동은 보여주기 위해. 동시에 입법일은 스승과 통화 중이었다. 전화로 스승이 곧 오겠다고 알려줬다. 그때 예수와 금효도 마침 걸어왔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방어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상대방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입법일은 이들은 내 고객이야라고 설명했다. 신기사냥위원회 전용 전장 정리 서비스 회사. 평상시 보수에서 수수료를 일부를 그들에게 지불해야 해. 전문가들이 모든 후속 작업을 담당해. 전투로 인한 파괴를 시정과 소유주로부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거는 내가 맡긴 개인 작업이야. 물론 그들은 신기사냥위원회를 위해 사냥을 대신해줬어. 금효가 물었다. 내가 찍은 신문 영상 봤어. 이발이 코웃음을 쳤다. 이 일로 너를 찾으려던 참이야. 신문. 송자장서는 왜 내가 있는 걸 기다리지 않고 시작했지? 그리고 왜 멋대로 행동했어? 난 원래 그를 협조하게 하려고 했어. 배후의 범인을 이끌어내려고. 필요한 질문은 다 했잖아. 새벽이 되면 시민들의 주목을 끌까봐. 서둘러 처리해야 했잖아. 말하며 그는 송자장선의 잔류한 힘의 핵을 보여줬다. 입법일은 메리단에게 눈길을 던지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바꿔서 물었다. 법보는. 금효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긴장했다. 번역 뭐야? 번역 무슨 보물이야? 번역. 입법일은 금효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번역 알아야 해. 번역 입단과 비교하면 보물은 가치가 없어. 번역 송자장선의 보물은 걱정하지 마. 번역 내가 원가로 신기위원회에 넘겨줄게. 번역 게다가 보물과 입단은 달라. 번역 입단은 전혀 쓸모가 없어. 번역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상황을 보고 번역 급히 금효를 구해줬다. 보물을 잃어버렸어. 번역 우리가 장선사의 몸속에서 번역 입단 외에 다른 건 발견하지 못했어. 번역. 금효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물어본 거야. 번역 보물을 상납하면 보통 얼마를 주나? 번역. 입법일이 이를 보여줬다. 번역 2만 원부터야. 번역 품질이 좋은 보물은 수십만 원이야. 번역. 금효는 그 금액에 놀라서 번역 거의 실태를 보일 뻔했다. 번역.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번역. 그리고 휴대폰을 건넸다. 번역. 이건 우리가 장선사의 휴대폰을 압수했어. 번역. 여기엔 그가 미지의 신과 연락한 기록이 있어. 번역. 입법일이 휴대폰을 열려했다. 번역. 하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어. 번역. 금효가 스스로를 꾸짖었다. 번역. 표정이 점점 긴장됐다. 번역. 작게 말했다. 비밀번호 물어보지 않았어. 번역. 입법일이 기회를 잡았다. 번역. 그는 금효가 분명히 속이 텅 빈 걸 알았다. 번역. 그렇지 않으면 왜 장선을 서둘러 죽였을까? 번역. 금효도 속으로는 계산 중이었다. 번역. 보물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번역. 운이 좋으면 대출을 반 이상 갚을 수 있을 거야.